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2차 곡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쌍곡선은 학교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여기서 점근선과 켤레 쌍곡선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차 곡선 도형은 일반적으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공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작도를 하기 전에 쌍곡선이 어떤 도형인지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의에 맞춰서 도형을 작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도하지 못하는 도형은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쌍곡선은 평면 도형으로 평면 위에서 정의됩니다. 평면 위에서 두 정점에서 그은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이 일정한 거리 차이를 유지하면서 무한연속 운동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좌치로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한 단어는 두 개의 고정된 점과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작도를 위해서 길이가 L인 막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대보다 짧은 길이가 M인 끈을 준비합니다. 나머지 길이를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M과 N을 더하면 L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 도를 이용하여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맞춰 고정된 두 점을 잡습니다. 두 점을 각각 F와 F'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막대의 한 끝을 고정된 한 점에 고정합니다. 여기선 F'에 고정하겠습니다. 물론 F에 고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준비한 끈의 한 끝은 막대의 다른 끝에 고정합니다. 이 점은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끈의 다른 끝은 비어있는 다른 고정된 점 F에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로 막대 위로 옮겨옵니다. 막대 위로 옮겨온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PF'와 선분 PF의 길이의 차이는 막대와 끈의 차이 N과 같습니다.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나머지 것의 같아지죠. 그리고 그 차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PF- 빼기 선분 PF는 N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점 P는 길이의 차이가 N인 삼곡선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이제 막대를 움직여서 점 F'를 중심으로 회전시켜 선분 F'와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팽팽하게 유지된 끈은 점 P'에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선분 P'F'와 선분 P'F의 길이 차이는 막대와 끈의 차이 N과 같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P'F- 빼기 선분 P'F는 N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도 길이의 차이가 N인 쌍곡선 위에 점이 됩니다. 이번엔 막대를 F와 F'를 잇는 선에 대해 P점과 대칭인 점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끈을 팽팽하게 당겨서 막대 위에 오게 하면 점 P2'에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선분 P2-F'와 선분 P2-F의 길이 차이는 막대와 끈의 차이 n과 같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P2-F- 마이너스 선분 P2-F는 n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2-도 길이의 차이가 n이 상곡선 위에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 P-, P2- 세 점을 작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점 P-에서 일정한 거리 차이 n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유지하면서 무한 연속 운동을 양쪽으로 하면 상곡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그림에서 구한 곡선은 두 점까지의 거리 차이를 구할 때 F- 쪽의 길이가 F 쪽의 길이보다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P의 위치를 Q 쪽으로 옮기면 F 쪽의 길이가 F- 쪽의 길이보다 더 긴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은편에도 똑같은 곡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고정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곡선 두 개, 쌍곡선을 작도하였습니다. 곡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이버에 있는 쌍곡선 작도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도한 쌍곡선이 그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쌍곡선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도의 기준이 되는 두 고정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은 관례로 보통 F와 F''로 둡니다.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을 주축 또는 간단히 축이라고 합니다. 또 주축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지점은 두 개가 있겠습니다. 꼭지점은 보통 A와 A''로 표현합니다. 주축의 이등분점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지나는 주축과 수직인 선을 주축에 대한 켤레축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쌍곡선을 작도한 기준이 되는 거리의 차이 n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곡선에서 꼭지점에서 가까운 초점까지의 거리는 작도 과정에서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분 A-F''와 선분 AF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또 작도 과정에서 선분 A-F와 선분 A-F'의 차이는 n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AF''와 선분 AF의 차이도 n입니다. 따라서 빼는 선분의 길이가 같으므로 두 꼭지점 사이의 선분 AA''의 길이는 작도 기준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정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질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상곡선을 작도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헤스키야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도형의 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좌표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림처럼 쌍곡선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쌍곡선의 축은 지우고 단위값 표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인 쌍곡선의 중심은 주축의 중점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C와 -C로 둘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는 A와 -A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곡선을 만드는 거리의 차이 n은 2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 P의 좌표는 x, y로 두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선분 PF-와 선분 PF의 차이는 n, 즉 2a가 됩니다.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삼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삼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선분 PF-와 선분 PF의 차이 n = 2이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PF- 절대값이죠. 절대값 선분 PF- 마이너스 선분 PF는 n, 즉 2a가 성립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절대값 보호를 벗기면서 우변에 양수와 음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근호를 없애기 위해 근호 하나를 이항하고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이 됩니다. 제곱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y제곱 플러스 4a 제곱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양변에서 x제곱과 c의 제곱 y의 제곱을 지우고 근호를 좌변으로 이용하고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4cx가 됩니다. 또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a 제곱 중괄호 열고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cx 플러스 c 제곱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제곱식을 전개하면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cx 플러스 c 제곱 x 제곱이 되는데 양변에 공통인 마이너스 2a 제곱 cx를 소거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이 됩니다. 공통인수를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인수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을 살펴보면 삼곡선에서 a는 꼭지점의 좌표이고 c는 초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c가 a보다 큽니다. 따라서 a 제곱에서 c 제곱을 빼면 항상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을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b 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러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이므로 b 제곱 앞에 음수를 붙인 것이죠. 치환한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누면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을 얻습니다. 다음 두 변수의 분모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더하면 초점좌표 c의 제곱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중심을 원점으로 둔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물론 a, b, c 사이의 관계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거꾸로 방정식을 보고 도형의 개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주 변수 x와 y의 한 변수, 두 변수 x와 y 중에서 한 변수는 마이너스 개수를 가진다는 것과 우변의 상수항은 1이라는 것입니다. 두 변수 중 한 변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개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참고로 타원의 방정식인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꼴 1은 1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 2차식의 개수가 타원은 전부 양수였는데 쌍곡선은 양수와 음수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ABC 사이의 관계식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인데 쌍곡선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먼저 쌍곡선의 중심은 좌표계의 원점인 0,0이고 주축은 양의 개수를 가진 x축이며 꼭지점은 양의 개수를 가진 변수 x의 분모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a입니다. 또 초점은 양의 개수 분모 a제곱에서 음의 개수 분모 b제곱을 더한 값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양의 개수를 가진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ABC의 관계식에서 B의 성질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계식은 C가 빗변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나타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빗변을 만들기 위해서 원점이 중심이고 초점거리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합니다. 그리고 변 A를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 A를 지나는 주축에 수직인 선을 작도합니다. 이 선은 맞은편 곡선의 꼭지점에서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과 원의 교점은 네 곳이 생깁니다. 각각의 교점을 B와 B 다시, C와 C 다시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점과 각각의 교점을 연결하면 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B는 교점의 Y좌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물론 맞은편은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음의 개수 B는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과 초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교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서 관계식을 만족시키게 되죠. 또 네 점을 이은 사각형 B, B-C-C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B점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점근선을 작도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직교 좌표계를 설정할 경우에 고정된 두 점 F와 F'가 Y축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쌍곡선도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의 이동 자체로 작도할 수 있으므로 그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초점의 좌표는 C로 표시하였고 꼭지점의 좌표는 B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이인 선분 PF와 선분 PF-는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인 선분 BB-가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절대값 선분 PF- 선분 PF-는 n이 되고 n은 선분 BB-와 같으므로 2B가 되겠습니다. 이 삼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와 똑같으므로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마이너스 1 형태의 수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선 2차의 개수 보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1 형태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초점과 꼭지점 사이에는 달리 말하면 2차항 변수의 분모와 초점 사이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삼곡선의 방정식에서도 중심은 좌표계의 원점인 0,0이 되고 주축은 양의 개수를 가진 y축이며 꼭지점은 양의 개수를 가진 변수 y의 분모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모두 양의 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또 초점은 양의 개수 분모 b제곱에서 음의 개수 분모 a제곱을 더한 값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중심이 원점인 삼곡선을 평행이동하여 중심이 원점이 아닌 삼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앞에서 구한 식을 바로 적용하면 a제곱분의 x-p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q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중심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c제곱의 관계는 변함없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p, q가 되고 평행이동하였으니까요. 주축은 q만큼 이동한 y 이꼴 q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p, q가 되고 pq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초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p, q가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이 모든 점에 대해서 바로 적용된 것이죠. 이번엔 삼곡선 방정식의 일반행을 구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닌 방정식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정식을 전개해서 식을 구하겠습니다. 분수식의 분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고 제곱식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qy 플러스 q제곱 q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겠습니다. 식을 전개하고 이항해서 0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b제곱 px 플러스 b제곱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2a제곱 qy 마이너스 a제곱 q제곱 이항해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 됩니다. x와 y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제곱 px 플러스 2a제곱 qy 플러스 b제곱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q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 됩니다. 각각의 개수를 문자수로 나타내면 ax제곱 마이너스 by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e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 전체를 묶어서 2로 표현하였죠. 이 식이 쌍곡선을 나타내는 일반행이 됩니다. 쌍곡선 일반행의 주요 조건을 보면 두 변수 x와 y가 모두 2차식입니다. 지금 2차 곡선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2차의 개수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수를 곱한 a, b는 음수가 됩니다. y축에 초점이 있는 방식을 전개하면 x2차항과 y2차항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므로
XY항이죠. XY항은 없어야 합니다. 개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수항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상수항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어떤 주어진 방정식이 쌍곡선을 표현하는 도형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쌍곡선의 일반형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쌍곡선의 점근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근선을 정의하겠습니다. 점근선은 곡선이 있는 도형에서 정의됩니다. 어떠한 곡선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점이 무한히 경계에 가까워질 때, 여기서 경계는 곡선 도형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경계에 가까워질 때, 달리 말하면 끝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 한 직선과의 거리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에서 그 직선을 해당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아주 어렵죠. 핵심 내용은 도형의 경계와 끝이죠. 도형의 경계와 특정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끝내는 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쌍곡선이 작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선 쌍곡선이 끝나 있지만 무한연속 운동을 계속해서 곡선을 길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장을 해도 흰색 직선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뿐 흰색 직선을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에 이 흰색 직선은 쌍곡선에 대해서 점근선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가까이 갈수록 또 다른 흰색 직선에 가까이 가지만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선도 쌍곡선의 점근선이 됩니다. 맞은편 곡선도 경계를 연장하면 두 직선이 가까이 갈 뿐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두 직선은 맞은편 곡선에 대해서도 점근선이 됩니다. 따라서 쌍곡선은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점근선의 개념과 쌍곡선에서 점근선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가 되었죠. 경계로 이동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Y의 식의 형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근선도 도형이므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점근선이 쌍곡선에 종속되어 있는 선이므로 점근선의 방정식도 쌍곡선의 방정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x 변수의 개수가 양수인 쌍곡선의 중심이 직교 좌표계의 원점이 되도록 초점 플러스 마이너스 c와 꼭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좌표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물론 a와 b, c 사이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합니다. 쌍곡선 경계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식을 y를 기준으로 변형하겠습니다.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고 정리하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되고, y제곱에 대해 정리하면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다시 y에 대해 정리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내기 위해서 제곱수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으로 묶으면 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가로 닫고가 됩니다.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이 됩니다. 제곱수를 묶을 때 b제곱에는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의 역수를 곱하였죠. 그래서 남는 것이 x제곱분의 a제곱입니다. 삼곡선의 곡선이 경계로 나아가는 것을 x변수의 이동으로 표현하고, 즉 x변수가 커질 때 y값이 x변수가 커질 때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이죠. x값의 변화에 대해서 y값의 변화를 알기 위해 y식을 x로 나눈 후 극한을 취합니다. 그러면 극한값으로 곡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점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y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이 됩니다. x와 x 분모 분자의 xx가 약분되었죠. 그러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근호 안에 있는 x제곱분의 a제곱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상수이므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호 안은 1이 되어서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변수 x가 무한히 증가할 때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므로 점근선의 정의에 따라서 점근선의 식은 y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인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점근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절편도 따로 구하지만 여기선 원점을 지나므로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점근 직선이나 점근 곡선을 구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b의 값은 꼭지점에서 그은 주축의 수선과 초점거리를 반지름을 하는 원의 교점이었습니다. 이 교점의 y 좌표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b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직선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엔 켈레 쌍곡선을 정의하겠습니다. 켈레 쌍곡선은 도형으로 정의하면 점근선을 공유하는 두 쌍의 쌍곡선으로 정의합니다. 앞에서 쌍곡선은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였을 때 주축이 x축에 있는 쌍곡선과 y축에 있는 쌍곡선 두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주축이 y축에 있는 쌍곡선 중에서 주축이 x축에 있는 쌍곡선과 점근선을 공유하는 쌍곡선이 있다면 이들 두 쌍의 쌍곡선은 서로에 대해서 켈레 쌍곡선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쌍곡선이 켈레 쌍곡선이 되는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축이 x축에 있는 쌍곡선에 점근선이 작도되어 있습니다.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꼭지점 좌표와 초점의 좌표를 반영하여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물론 a, b, c 사이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c제곱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주축이 y축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양의 개수가 y에 있죠. 이 쌍곡선의 점근선도 주축이 x축인 경우와 식의 형태가 같은 y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이죠. 그러므로 주축이 y축인 쌍곡선이 주축인 x축인 쌍곡선과 점근선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2차의 개수가 a와 b로
같은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울기가 a분의 b로 같아지겠죠. 그래야 공유하는 점근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물론 부호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조건의 두 상호선은 켤레 상호선이 되고 그림에서 꼭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b이고 초점의 길이는 C로 같은 녹색 상호선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A값과 B값이 두 상호선이 A값과 B값의 크기를 같이 가지는 것이죠. 켤레 상호선의 방식과 조건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상호선 방식으로 쌍곡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의 형태는 x와 y의 2차식이고 2차식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므로 중심이 원점인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식을 전개한 일반형은 4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은 64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양의 개수를 가진 변수는 x이므로 주축은 x축이고 꼭지점의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분모의 제곱근이죠. 초점의 좌표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해야 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4분의 2x가 2분의 1x가 되는 것이죠. 이 방정식의 쌍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고 단위값을 정합니다. 꼭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4를 표시합니다. 또 점근선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x를 그립니다. 그러면 쌍곡선은 꼭지점에서 점근선에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꼭지점을 지나서 점근선에 접근하는 형태로 그리면 쌍곡선이 됩니다. 또 켤레 쌍곡선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켤레 쌍곡선은 주축이 y축이므로 y의 2차식의 개수가 양수이고 x의 개수가 음수여야 하고 변수에 대응하는 개수의 값이 같아야 하므로 켤레 쌍곡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6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이 식에서 양의 개수를 가진 변수는 y이므로 주축은 y축이고 꼭지점의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초점의 좌표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으로 같습니다. 점근선의 방식도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로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켤레 방식이 되는 것이죠. 켤레 방식을 작도하겠습니다. 먼저 꼭지점 0,2를 잡습니다. 0,2 마이너스 0,2와 0, 마이너스 2죠. 두 개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지점에서 출발하여 점근선에 접근하는 곡선을 작도합니다. 작도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죠.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상곡선의 방정식은 주축이 x축에 있는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 되고 녹색의 켤레 상곡선의 방정식은 주축이 y에 있는 마이너스 16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 됩니다. 켤레 상곡선의 꼭지점 4개를 이으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만약 a와 b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점근선은 서로 직교하는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삼곡선을 직교 삼곡선이라고 구분하죠. 여기서는 다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엔 일반형 쌍곡선의 방정식을 연습하겠습니다. xy의 2차식이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54y 마이너스 101 이꼴 0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은 x와 y의 2차식이고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서 xy 항이 없으므로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라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곡선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01은 0이 되고 4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6 플러스 81은 0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서 더해진 수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9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더하기 81이 되겠습니다. 상수항의 합이 36이 되므로 양변으로 나누면 9분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3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2,3이고 주축이 y 이꼴 3이면서 꼭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3인 삼곡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점근선은 y-3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x-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점인 삼곡선이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였으므로 y의 3을 빼고 x의 2를 뺀 것이죠. 이 삼곡선을 그려보면 직교 좌표계의 원점이 2,3으로 이동합니다. 주축은 x축에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y 이꼴 3이 되고 꼭지점은 5,3과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또 기울기가 3분의 2인 점근선의 y절편은 3분의 5와 3분의 13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지점에서 점근선을 따라 곡선을 그리면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물론 점근선의 식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점근선 식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2차식으로 나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2차 곡선으로 원과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 곡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엔 내분점과 외분점을 해석계약 방식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